입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8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목요일인가요? 벌써 한 주가 또 지나가요. 날짜를 잘 안 봐서 어떻게들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제 세탁소에서 8월 5일부터 휴가입니다. 빨리 찾아가세요. 근데 옷 찾을 게 있어서 딱 보니까 오늘 5일이야. 오늘부터 휴가 들어갔어. 옷을 뒤에 찾아야 돼요. 다음 주에. 네, 232페이지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밑에 있죠? 자신의 역할을 여기서부터 할 차례예요. 그렇죠? 네, 자신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위에 보면 만약 신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걸 하고 행복해지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신이 당신께 바라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은 바라나요, 우리한테? 바라지 않아요. 바라는 것도 없고요. 근데 신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요? 아이고, 신이 무엇을 하라고 탁 있죠. 탁 뭔가 보이는 것에 너 이거 해, 이거 해. 막 이러면 딱 좋겠잖아요. 근데 신은 무엇을 하라고도 하지 않고요. 나한테 바라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러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이 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요? 에고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가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죠. 근데 구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냐 아니냐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염없이 막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어느 이제 그 적정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선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공부해 가면 이 선이 어떤 것인지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가족 관계에서 이런 선이 있는데 이게 헷갈릴 경우에 헷갈리죠. 근데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행복보다는 뭐요? 나의 이득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이득이 먼저예요. 철저하게 나의 이득이 먼저인 거예요. 에고가 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 이하는 에고, 감정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감정에 치우쳐 있는 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200부터 해서 500까지인가요? 500까지가 어떻게 해요? 에고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참나가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또 500에서 600까지는 참나가 있고 에고를 쓸 수 있는 거 단계. 에고를 적당히 세상 사는데 이걸 잘 써야 되거든. 쓸 수 있는 단계. 600 이상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참나로서. 참나가 에너지, 의식, 내가 의식이라는 그 자체를 알아가는 게, 저는 그냥 이렇게 에고가 사라지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고는 철저하게 이기적이다라는 거를 제가 어제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기적이구나. 내가 어쨌든 나한테 피해 주면은 안 된다라는 나의 어떤 강력한 마음들이 서로 다 있어요. 거기서 적당한 이 에고의 세상에서 적당한 그 관계 그런 것들이 잘 맺어졌을 때 맺어지면서 사랑으로 했을 때 그게 올바른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이런 이 에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다. 에고의 관계죠. 그런 걸 보면서 신이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바라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사랑 자체로 저 사람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기 전에 그 내 앞에 에고가 어떤 짓을 하고 있지? 제가 이랬네. 내 마음이 안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어제는 저는 알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이.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우주와 우주가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역할이 있어요. 그냥 역할 행위만 하면 되거든요. 사랑으로 행위만 하면 되는데 저도 뭐 사랑으로 행위만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행위만 해야 되는데 내 우주에서 저쪽 다른 우주를 간섭하려고 하고 그래서 업을 짓고 그래서 간섭을 하면서 업을 짓는 경우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배우면서 계속 이렇게 세상 살면서 계속 배우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간섭한다. 다른 타인의 우주에 그 간섭함으로 해서 내가 업이 그냥 완전 들어가면서 막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막 섞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미셸 말론 같은 작곡가나 제임스 칸 같은 배우 혹은 잭 런던 같은 작가를 꿈꿀 수 있다. 정말 훌륭한 작곡가나 배우, 보디빌더, 소설가가 될 수 있겠지만 내 천직은 영감을 주는 일이다. 본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역할. 내가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그렇죠? 내가 부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나와서 또 일을 하면서의 역할이 있고 반짝방에서의 역할이 있고 그렇죠? 그 다 각자의 뭐 제 그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은 화면을 켜주시고 까딱까딱 해주시는 역할이 있고 예? 이 시간만큼은 뭔가 각자의 저는 가만히 있다가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복사가 되면 글씨를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있고 이 글씨가 이제 작으면 제가 글씨에다 집중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이 문맥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글씨가 크게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마음이 그냥 차분해요. 근데 여러분 딱 보는 순간 기분이 막 올라가는 그래서 아, 이게 참 이게 에너지가 이게 뭔가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운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사랑을 또 이제 주시는 거고 또 저는 그걸 보고 느끼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막 있잖아요.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고 '이게 다 역할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제 천직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 제가 어린아이로서의 불안과 초조한 것을 느끼면서 이거를 깨어나기 위해서 그죠? 예. 술 주사가 있었던 술 주사가 왜 있었을까요? 저희 아빠가. 네, 해도 안 되는 그 화를 어릴 때부터 화가 있어요. 해도 안 되고 했던 화가 그냥 있었던 것들 때문에 자꾸 인제 엄마한테 "엄마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랐잖아."라는 어떤 그 화를 저희 엄마 친정엄마한테 이걸 간 거죠. 투사를 한 거죠. 근데 그랬던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제가 어제도 수업이 있었거든요, 부산에.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빠에 대한 관계,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나는 아빠를 처음에 이해를 하고 그냥 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쪼끔 더 아빠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빠가 술 주사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 주방에서 보면 아빠가 주방 일을 많이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랑 아빠랑 틀린 거예요. 그때 화가 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도와주시는 거로 감사해야 되는데 화가 나는 '아, 내가 화가 아직 남아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아, 이게 그래 엄마 아빠가 몰라서 공부가 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당신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거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거를 '아, 당신 부인을 얻어 가지고 부인한테 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인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의 업이라서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두 분의 업에 끼어드는 것도 뭐 하진 않았어요. 뭐 말려도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근데 그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에너지를 제가 그냥 그 환경이 업장이라서 환경이라서 제가 거기서 있었구나. 인제 그걸 느끼면서 그 두 분의 일인데 '아, 그래. 내가 근데 그 안에서 업장을 내가 선택해 놔 놓고 의식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환경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줬단 말이야?' 그러고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업이 또, 또 인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거는 내가 정했었던 것이고 내가 정해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 100 의식 수치 100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환경을 설정해서 이렇게 나왔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인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공부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제가 불안과 초조를 해소를 해야 됐고 그리고 나서 또 남편을 20살 때 만나면서 이 남편에 대한 거를 또 업을 또 해결을 해야 됐고 남편과 저하고의 그 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있는데 누군가 끼어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쵸? 누군가 인제 뭐 방해 뭔가 내 업에 그것도 끼어드는 것도 싫은 거야.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아, 그래. 그렇구나.' 제가 진짜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남편이 이랬어 저랬어.'라고 그래도 '네가 잘했어. 못했어.'라는 것조차도 끼어들면 안 되는구나 부부 간에.
끼어들면 안 되고 누구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또 제가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 타인들의 어떤 그 업에도 끼어들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냥 질문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부분들만 해결을 해 주면 되는 것이구나. '절대 다른 사람 업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제가 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쨌든 저도 남편과 만나면서 의부증이 생겼던 거에 제가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 벗어났어요. 엄청나게 벗어났죠. 이게 편안한 거예요. '아 나 혼자 그랬구나.' 그 시간이 진짜 야 뭐 지금부터 인생 인제 뭐 인생 60 부터였나요? 옛날에는? 지금 인생 80 부터인가요? 올라갔나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그냥 '아 나는 아직은 지금부터 내가 행복하게 다른 업에 걸리지 않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거는 의식 수치에 뭐예요? 신이 바라는 거는 없겠지만 신과 같은 상태로 되어가는 거. 그게 의식 수치가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있는 거, 평화로 있는 거. 그게 인제 신이 바라는 게 아닌 신과 같은 상태. 그쵸? 사랑이잖아요, 신은. 그쵸? 신은 사랑. 사랑으로 우리가 되어가는 거. 의식 수치 쫙 상승하는 거. 그쵸? 상승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남편과의 어떤 20 살에 만나서 55 이고 23세 결혼을 했지만 어쨌든 20 살에 만나면서 그때부터 제가 딱 만나자마자 남편 옆에 여자분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미팅을 하고 그 짝이 왜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유심히 보다가 내 짝이 됐는지 그쵸? 항상 그 업을 가지고 와서 그날 그 첫날에 그냥 다 있었는데 말이야. 아이고 참나. 내가 그거를 그 업을 해결하려고 왜 그걸 또 다 보고 딴 사람 같았으면 안 보고 했어서 어떻게 됐을지 안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암만 무슨 어떤 일이 있다고 그거를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있잖아요. 다 보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랬다가 또 그걸 또 끌려가 또 결혼까지 또 하고 아이고 참나. 그게 업의 시작이 됐었더라는 거를 갖다가 아이고 인제 아는 거죠. 아는데 인제 '아 해결하려고 만났구나. 나는 내가 그냥 해결하고 편안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편안해지면 이제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또 중간에 일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깨어나기 위해서 45 살부터는 또 뭐예요? 의식 아카데미라는 그 수업을 또 만나면서 제가 인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깨어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버려질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항했죠? 저항하게 경험하면서 깨어나야 되는데 경험하면서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나는 느끼기 싫어, 싫어, 싫어."는 내가 느껴서 해소해야 되는데 싫다고 밀어 제꼈잖아요. 그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항감이 있다라는 거를.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인제 싫어, 싫어하던 것들이 이제는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걸 인제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아 그래 삶이 고통이었구나. 저는 왜 사는 게 이렇게 고통하지? 고통스럽지? 고통하지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뭐지? 어둡고 내 마음이 무겁고 저는 삶이 이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하루하루 뭔가 깨닫는 것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삶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행복으로 가는 거고 행복에서 사랑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마지막 저는 그냥 여기 이분은 뭐예요? "내 천직은 영감을 주는 일이다. 제 천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깨어나는데 안내자."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하니까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좋아졌어요.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들으니까 더 각성이 되고요. 두 번보다 세 번 들으니까 더 각성이 되고요.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의식에 왜 엄마 아빠가 가난했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세팅됐는데 무의식 안에 진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순간 세팅을 하는 거죠. '부자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행동하는 느낌을 저는 알았어요. '저절로 되는구나. 이런 게 저절로 되는구나.' 근데 저절로 되는 거 위에 여기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예?
시무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쵸? 예, 여기 있죠. 저절로 움직이려고 막 하는데 여기 딱 뭐가 하나 또 붙어 있는 게 있는. 그게 저절로 움직이는 것만 딱 보면 되는데 여기 또 살짝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요 생각이 요 생각조차도 두려움으로 불안한 게 싹 있는데 이걸 빼버려야 되겠다. 각성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내 모습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각성해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각성해서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거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는 거로 일단은 또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이렇게 행복해지는 게 어딨어요. 그렇죠? 어떤 자기 개발 뭐 프로그램 여러 가지 뭘 갖다 해도 이만큼의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깨어날 수 있는 게 다 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답을.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은 공부하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 될 거예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삶의 이 역할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제가 깨어나는 거. 진짜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제가 의식 상승하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목적은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의식 상승하는 거예요. 의식 상승. 자, 그죠? 의식 상승하자. 사랑으로, 행복으로, 평화로. 그죠? 네. 그래서 천직을 영감을 주는 일이라.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이분도 뭐예요? 영감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을 써서 깨우기 위해서, 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깨우기 위해서다.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글을 쓰면서는 뭐요? 내가 깨어나는 것이다. 타인은 세상을 깨운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보는 내가 있죠? 내 세상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판단하는 것. 내 믿음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꾸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투사하는 사람과 투사하는 사람끼리 둘이 얘기하니까 투사만 하더라. 그죠? 투사만 피해자가 피해자끼리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로서 투사만 하더라. 괜찮아요. 나는 피해자인데 같은 피해자가 딱 만나서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맞아. 제가 이상하네요. 제가 이상해. 계속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피해자랑 피해자랑 만나니 참 있잖아요. 피해자밖에 안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2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만나면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가해자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가해자 피해자가 없고 어떤 것만 있어요? 역할만 있더라. 역할만 있는데 역할을 이해 못하고 피해자다 가해자다라는 건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자가 있으니까 가해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냥 나는 역할만 있고 어떻게 해요? 의식 상승하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식이 나보다 좀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영혼 옆에 가야 내가 의식이 상승이 돼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비슷한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의식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적죠. 그래서 아니면 의식 상승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 옆에 가셔야 되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도 없이 나는 그냥 사랑으로 내가 사랑이 되어야 왜? 원래 자체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려고 하는 거죠. 회복이 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깨우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깨우면서 제가 더 깨우고 지금. 너무 감사하죠. 왜요? 반짝방을 통해서 제가 자꾸 더 각성하게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건 저절로 돼요, 사실은. 그 저절로 그냥 돼서 막 움직여서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는 게 저절로 돼요. 지금 현재는 저절로 되는데 여러분들 뵈면서 각성하면서 제 신념을 또 보게 돼요. 내가 에고가 이러고 있었네. 신념이 이런 게 있었네. 감사하죠.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합시다 하면서 제가 더 발전이 있어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도 함께 그 파장이 파장을 또 느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파동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깨울 때, 내가 나를 깨우는 거야. 내가 나를 깨울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역시 깨울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나를 깨울 때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는데, 내가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결국 내가 힘들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제가 힘들어서 이게 저절로 일어나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깨우기 위해서 나는 아닌데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뭐야? 내 세상이 밖에 보이는 거라서 내가 깨어나고 있음을, 내가 도움을 받고 있음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쵸? 그래서 또 밥을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밥 사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서울도 가서 밥 사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1대1로 만나야 돼. 1대1로 만나야 되나? 다시 한번 자꾸 잊어버리는데 네, 밥을 꼭 사겠습니다. 짜등동 제가 한생 끝나기 전에 다 제가 100일 되신 분, 200일 되신 분, 300일 되신 분, 400일 좀 있으면 400일 되신 분도 있습니다. 400일 밥을 꼭 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해서 밥을 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300일 손명란님 알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에 식사를 합시다. 네, 300일, 400일 이제 오늘 382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 18일 지나면은 또 이제 식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두 번을 또 사겠습니다. 많이 사겠습니다. 네. 그리고 233페이지. 시가 햄버거 그리고 신성 죽이기. 네. 정화는 영혼의 빛을 칭찬해 줍니다. 정화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영혼의 빛을 칭찬해 줍니다. 그랬어요. 영혼의 빛. 영혼의 빛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네, 사랑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어느 월요일 저녁 무렵에 휴렌 박사가 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다. 내가 사는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분주한 주말을 보낸 뒤 월요일에는 휴식을 위해 곧잘 문을 닫는다. 그래서 문을 연 가게 중에 생각나는 곳이 버거 반이라는 고 불리는 햄버거 가게 딱 한 군데밖에 없었다. 뭔지 버거 반 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버거가 있잖아요. 버거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휴렌 박사가 패스트푸드를 싫어할 것 같아서 그곳에 가자고 말하기가 망설여졌다. 나 역시 생활 패턴이 바뀌어 새로운 식생활을 들인 터라 패스트푸드 음식점이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참이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휴렌 박사에게 그곳 얘기를 꺼냈다. 햄버거 좋지요? 그가 신이 나서 말했다. 정말요? 내가 물었다. 오, 그럼요?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햄버거가 저도 햄버거 싫어했었는데 이 앞에 쉑쉑버거예요. 이 패티가 살아있는 거예요. 맛이 있는데 근데 진짜 맛있는 버거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 갔을 때 막 여행을 다니는데 어딘지 몰라요. 기억도 막 어디 가서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패티가 정말 고기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감자 스프하고 맛있었던 적이 예전에 있잖아요. 벌써 한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걸 먹잖아요. 정말 보고 맛있더라고요. 원래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정말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여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우리는 주차를 한 뒤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메뉴를 보니 소위 건강을 위한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별로 없었다. 흰빵에 고기 2조각, 치즈 2조각 넣어주세요. 휴렌 박사가 주문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상식으로 그의 주문은 심장병을 부르는 메뉴에 가까웠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 주술사가 괜찮다면 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덩달아 주문을 해버렸다. 그러고는 휴렌에게 물어봤다. 치즈랑 고기, 빵 같은 것들이 꺼림직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나는 매일 아침 칠리 도구를 먹습니다. 맛이 그만이거든요. 그래요? 위험한 건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맞죠?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딸이 왔는데 딸이
갑자기 그 빙수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어제도 너무 막 걸어 다녔거든요. 어제도 한 2시간 정도 아니 그저께 걸어 다녔더니 이게 8시가 넘어가지고 아 너무 더우니까 빙수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지금 먹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8시 넘어서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알겠다 했는데 어제 또 이제 6시 안 돼서죠. 근데 이제 빙수 먹자 그러길래 빙수 먹으러 갔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달달한 걸 좋아하니까 맛있는데 나중에 멕시코 음식 사드려야 되겠다. 여기 반짝방에 계셔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멕시코 음식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새우가 있잖아요. 탁 씹는 그 맛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뭐죠?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멕시코 음식에 새우가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100일 되신 분, 200일 되신 분 꼬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들어오세요. 멕시코 음식 너무 맛있는데 그 옆에 또 빙수 파는 집에 있는데 어제 거기 갔는데 어제 멕시코 음식은 어제 먹은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갖고 그 빙수 먹는데 옆에서 야 이게 진짜 맛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장님이 그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요. 즐겁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빵 칼로리. 늘 그래요. 즐겁게 먹으면 빵 칼로리. 그러면서 뭐예요? 살찐 키티가 돼가고 있으면서 본인도 키티, 살찐 키티라고 맨날 살찐 키티가 되고 있는데 몽실몽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빙수를 먹게 됐습니다. 제 옆방에 살찐 키티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빵 칼로리.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이 뭐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뭐요? 내 생각이 모든 것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그걸 봤는데 콜라에다 밥 말아 먹는 사람을 봤어요. 콜라에다 밥을 말아 먹고 콜라만 먹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릴 때 무슨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콜라만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취재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옛날에 하여튼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취재를 해가서 건강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콜라는 먹으면 심장병에다 터져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혈관이 막 엉망진창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일을 만나기도 전에 한참 오래전에. TV 한참 많이 보고 그냥 늘 뭐 TV를 많이 봤었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부하면서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그래. 저도 뭐예요. 이거 먹으면 단 거 먹으면 뭐, 단 거 먹으면 프로그램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걸 벗어나는 건 좋은데 이거를 프로그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전에도 뭐야 감기라는 프로그램을 하면 감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감기로서 뭐예요? 프로그램이 돼 있다. 저는 감기하면 몸이 으실으실하니 몸살기가 나고 그 다음에는 골이 띵하고 콧물이 나고 1년에 한 번은 들어 누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말 붙이지 마라. 그냥 뭐야? 콧물이 흐르네? 그냥 몸이 약간 반응이 있네? 그러다 저는 반응이 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네? 그래 죽어도 좋다? 그러고 느끼게 하고 땡? 안 아픈 거죠.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 음식은 할 얘기가 많은데 30분이야. 그쵸?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많아요. 이게 저도 먹을 때마다 뭐야? 어머, 이거 먹으면 단 건데. 단 거 먹으면 벌써 어떻게 이따만큼 프로그램이 돼 있거든요. 그게 안 좋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내가 믿고 있다는 거. 믿으면 이 단 거를 먹으면 당뇨가 걸려라는 믿음 때문에 프로그램이 돼가지는 거.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막 먹으면 되는 거야. 즐겁게. 행복하게 먹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거 내일 또 말씀 같이 또 할 얘기가 그런데 이게 즐겁게가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신념으로 돼서 세팅되어진다. 신념은 3살 이전에 근원적인 걸 찾아야 하고 안 찾아져 안 찾아져 안 찾아져 하는 거는 차분하게 스탑하고 어떤 느낌인지 느낌을 봐야 하고 안 찾아져라는 생각조차 하면 안 될 것이고 안 찾아져 하는 건 찾기 싫어하고 안 찾아져라는 신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느낌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 아카데미 수업에서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차분해져야 돼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해요. 생각 갖고 놀아서 여태.
평생. 생각이 아니다. 차분하게 느낌을 봐라. 지금 느끼는 느낌과 과거에 뭔가 느낌이 똑같은 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야. 저는 처음부터 뭔가 느낌이 저 느낌이 뭐지? 딸기밭인데 저 느낌이 뭐지? 어머, 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느낌이네. 느낌을 찾다 보니까 여기 사건이 있더라고요. 느낌으로 보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느낌에다 집중하시면은 과거의 사건이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고요. 우리가 원래 본체가 사랑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뭐다? 사랑이다. 에고가 아니다라는 거야. 사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복한 부자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부자가 됩시다. 오늘도 행복한 에너지를 뿌리는 거예요. 행복한 에너지를 뿌리고 전파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고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의식 수치 다 외우셔야 돼요.